글라디오라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잔혹한 왕에게 예쁘고 마음씨 고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병약해서 그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딸은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옥으로 만든 향수병 2개를 주면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무덤 곁에 같이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향수병 2개를 딸의 시녀에게 주며 딸의 소원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그 시녀는 향수병 하나의 뚜껑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병의 향수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놀란 시녀는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하고 향수병 2개를 그대로 무덤 옆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딸의 무덤가에는 똑같이 생긴 꽃이 2개가 피어났습니다. 헌데 하나는 향기가 넘쳐나는 반면 다른 하나는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왕은 그 시녀를 처형했습니다. 그랬더니 향기 없는 꽃에 빨간 핏물이 들고 잎은 왕의 칼처럼 변했습니다. 이후 향기가 나는 흰 꽃은 백합으로, 그리고 영원히 향기를 잃은 붉은색 꽃은 글라디오라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글라디오라스는 로마의 원예가가 라틴어 글라디우스에서 따다 붙인 이름인데 이는 검이란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귀족들의 놀이개로 아레나 광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로마 제국의 검투사 또한 글라디에이터인 것이 한 뿌리에서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서양의 칼은 대개가 양날을 가진 직선형 검입니다. 이에 비해 동양의 칼은 검과 도로 분류됩니다. 검은 양날의 칼이요, 도는 외날의 칼. 동아시아에서 명검의 원조인 중국을 보지요. 수세기 동안 다양한 민족들의 지배가 반복되었던 만큼 도금의 종류뿐만 아니라 기술의 역사 또한 깁니다. 실제로 춘추 전국 시대의 도금 중에 현재까지 실존 유물도 많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중 하나가 와신 상담의 주인공 월왕 구천의 청동검입니다. 이러니 검에 대해 얽힌 전설 또한 만만찮을 수밖에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간장과 마갸입니다. 간장과 마갸는 춘추 전국 시대 최고의 도금을 만드는 부부의 이름이지만 이들이 만든 2자루 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들 부부는 천하제일의 광석을 모아 검을 만들려 했지만 도무지 철이 녹지를 않아 고민하던 중 아내 마갸가 자신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넣자 녹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명검은 오나라에 바쳐졌다가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킨 후 손에 넣게 되었고, 그가 죽은 후 모두 부장품으로 묻혔다가 출토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월왕 구천검인데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금도 녹이 슬지 않았으며 아직도 날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검보다는 흔히 일본도를 연상케 하고 사무라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1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일본도 가타나는 대개가 곡선형이고 외날이며 주로 사무라이 계층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가타나를 와키자시 같은 짧은 칼과 쌍을 이루어 다이쇼라고 불리는 2자루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이고 잔인한 칼의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 칼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인 반면 사무라이들에게는 명예와 사회적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이 칼을 주 무장으로 사용한 것은 에도 시대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활과 창과 함께 사용하던 것을 전국시대 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직 사무라이들만이 칼을 차고 다니도록 하면서입니다. 그러면서 칼은 점차 사무라이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인에 대해 저술을 한 국화와 칼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꽃인 국화와 반대로 일본인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일본도 칼에서 따왔습니다. 이는 칼이 사무라이 정신을 부르짖으며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이중성을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 규슈 북부의 사가현과 나가사키현 일대를 16세기 에도 시대에는 히젠 지방이라 불렀습니다. 이곳 히젠은 일본 자기의 발생지이자 도자기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히젠 자기는 일본에 영향을 준 조선의 도자기 기술과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가 히젠 지역에 정착한 조선 도자기 장인들에 의해 발전된 것입니다.
헌데 이 지역에서 나온 또 다른 생산품으로 희젠도가 있습니다. 희젠의 칼이라는 말입니다. 나다요시란 장인이 만든 것으로 전투용이 아닌 사람을 베기 위한 살상용 칼입니다. 조선의 국모 명성 황후를 시해한 칼이 바로 이 희젠도였습니다. 그리고 칼집에는 글이 쓰여 있는데 일순전광 자노호 늙은 여우를 단칼에 찔렀다입니다. 이 칼은 일본 쿠시다 신사의 기중품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외교관이 명성 황후 시해 다음날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서 우리가 왕비를 죽였다고 고백한 내용을 담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제와 그 앞잡이 조선인들이 궁궐에 무단 난입하여 명성 황후를 시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나라의 국모를 살해한 용서받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 이번 편지 발견을 계기로 126년 전 참혹했던 시해 사건의 전말과 일본 정부의 개입 과정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 헛수고일는지요. 우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강가에서 개구리를 만난 전갈이 자신을 등에 태워 건너달라고 부탁합니다. 개구리는 전갈의 독침이 두려워 거절합니다. 그러자 전갈은 강을 건너다 독침을 찌르면 둘 다 죽을 텐데 찌를 까닭이 있겠느냐고 설득합니다. 결국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는데 강가에 거의 다다를 즈음 전갈은 독침으로 개구리를 찌릅니다. 개구리는 죽어가며 왜 찔렀냐고 묻자 전갈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에 의해 찔렀다는 대답과 함께 강에 빠집니다. 전갈의 본능 DNA를 닮은 나라답다는 생각과 함께 떠오르는 글라디오라스의 꽃말들이 있습니다. 밀회, 무장, 묻어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